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 잔을 기다리면서 49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전망치이기도 하고 국내외 증권사에서도 50만 원 안팎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손실 중인 분에게는 긴 기다림이 끝날 것 같은 희망으로 들리고 수익 중인 분에게는 아직 팔 때가 아니라는 이유처럼 느껴질 겁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더 늦기 전에 사야 하나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정작 먼저 정해야 할 숫자는 49만 원이 아닙니다.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내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를 분석하면서도 증권사마다 예상하는 가격은 꽤 다릅니다. 30만 원 후반을 말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50만 원을 넘겨보는 곳도 있죠. 회사가 달라서가 아니라 계산에 넣은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D램과 낸드 가격이 얼마나 오래 강세를 이어갈지, HBM 공급이 어느 시점부터 실적에 크게 반영될지, 파운드리 적자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주 환원 규모와 환율, 반도체에 적용하는 평가 배수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 숫자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낙관하거나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전부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가정이 들어있는지 살펴야 전망을 내 판단에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사의 예상치는 대개 앞으로 12개월의 실적을 미리 당겨 계산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곧바로 도달한다는 뜻도 아니고 그곳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올라간다는 약속은 더더욱 아니죠. 메모리 가격이 기대보다 약해지거나 HBM 일정이 늦어지면 계산은 내려갈 겁니다. 이와 달리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더 강해지고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다시 높아질 수도 있어요. 주가가 먼저 움직인 뒤 보고서가 따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전망치는 목적지가 확정된 승차권이 아니라 업황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정표에 가깝습니다. 이정표는 참고하되 운전대까지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시선이 나오는 배경은 분명합니다. AI 서버 투자가 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뿐 아니라 일반 D램과 낸드 수요까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요. 공급이 수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제품 가격과 반도체 이익이 함께 좋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HBM 경쟁력 회복, 파운드리 손실 축소, 장기 계약 확대, 주주 환원까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죠. 희망적인 그림은 충분히 열어둘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49만 원이라는 글자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을 만들어낸 사업 조건입니다. 실적의 토대가 단단해지는 동안에는 흔들림을 견딜 이유가 생기지만 전제가 변하면 생각도 함께 고쳐야 하거든요. 문제는 높은 숫자를 본 순간 사람의 마음이 아주 쉽게 한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손실이 큰 분은 여기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상승을 놓친 분은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며 서두르게 됩니다. 주가가 잠시 밀려도 좋은 회사니까 괜찮다고 넘기고 비중이 이미 큰데도 더 담아야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느끼죠. 그러나 회사의 장기 전망과 내 자금이 견딜 수 있는 변동폭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증권사는 새 정보가 나오면 추정치를 고쳤으면 되지만 무리하게 들어간 돈은 손실이 커졌다고 처음부터 되돌릴 수 없어요. 좋은 전망을 내 수익으로 만들려면 기대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기 전에 짧게라도 3주를 적어두셨으면 합니다. 강하게 출발했을 때 따라붙지 않을 자리, 흔들려도 기다릴 수 있는 범위, 처음 생각을 접고 비중을 살필 구간입니다. 이 3줄은 누군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이 아니에요. 매수가가 낮고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과 높은 가격에 큰 돈이 묶여 있는 사람의 선택은 달라야 하죠.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계획보다 욕심이 앞서고 파란 불이 커지면 세웠던 원칙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차분할 때 행동의 경계를 정해두는 겁니다. 다음 주의 성패는 방향을 정확히 맞히는 능력보다 예상이 빗나갔을 때 얼마나 덜 흔들리느냐에서 갈릴 겁니다. 그러면 이미 수익이 난 분은 더 높은 가격을 상상하기보다 어렵게 만든 플러스를 어떻게 남길지 생각해 보세요. 상승이 이어지고 매수세가 눌림마다 들어온다면 물량 전부를 급하게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점은 조금씩 높아지는데 체결 규모가 줄고 프로그램이 매도 쪽으로 돌아서며 오전에 버틴 자리까지 무너진다면 욕심을 덜어낼 준비가 필요해요.
최고점을 정확히 맞추려다 수익을 다시 본전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 물량으로 흐름을 따라가면 오르더라도 아쉽지 않고 밀리더라도 다시 판단할 여유가 생깁니다. 수익권의 과제는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번 돈을 지키면서 기회를 남기는 겁니다. 반면 매수가 복근까지 회복을 기다리는 분은 본전이라는 숫자 앞에서 마음이 가장 복잡해집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만큼 조금만 더 가면 전부 해결될 것 같지만 같은 생각으로 기다린 매도 물량도 그 주변에 쌓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가격이 닿았다는 사실보다 쏟아지는 물량을 실제 매수세가 받아내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물이 나와도 쉽게 밀리지 않고 체결이 활발하게 이어진다면 조금 더 지켜볼 근거가 생기죠. 그런데 닿자마자 윗꼬리가 길어지고 프로그램까지 빠져나간다면 일부를 덜어 선택권을 되찾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확한 본전에 집착하다 다시 먼 길을 기다리는 것보다 숨통을 틔우는 선택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큰 분이라면 높은 전망을 물타기의 이유로 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격이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졌다고 판단하면 하락하는 동안 계속 비중만 커질 수 있어요. 추가 매수는 저점이 여러 차례 지켜지고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누그러지며 반등 구간에서 체결 규모가 다시 살아나는 순서가 나타났을 때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도 한꺼번에 자금을 넣기보다 나눠서 접근해야 하고요. 당장 본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욕심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회복은 큰 승부 한 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줄어든 자리에서 다시 움직일 여유를 만드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한편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분에게는 조급함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면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건강한 상승은 한 번의 체결로 모든 진입 기회를 닫지 않습니다. 첫 눌림에서 매도가 멈추는 장면도 나오고 우전 고점을 다시 넘긴 뒤 지지를 시험하는 구간도 생깁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날 매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놓친 상승은 손실이 아니지만 확인되지 않은 자리에서 전액을 넣어 선택권을 없애는 건 실제 위험입니다.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꺼낼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카드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섞인 경우에는 기대 수익보다 생존을 앞에 두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이 좋아도 짧은 조정에서 반대 매매 위험이 커지면 기다릴 시간 자체를 잃을 수 있거든요. 지켜오던 가격대가 무너지고 현물과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함께 강해질 때는 복구 욕심으로 돈을 더 얹지 마세요. 과한 비중을 낮추고 현금을 되찾은 뒤 매도 압력이 잦아드는 자리에서 새 기회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을 맞추면 수익을 키워주지만 판단이 늦어질 때 손실의 속도도 함께 키웁니다.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어떤 낙관적인 전망보다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이어지는지는 한 종목의 색깔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에게 부담을 주는지, 미국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의 매수세가 남아있는지부터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코스피 선물과 삼성전자 현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SK 하이닉스까지 힘을 받고 있다면 메모리 업황을 함께 보는 돈일 가능성이 커지고요. 대형주 하나만 오르는데 주변이 조용하다면 지수 방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뉴스를 믿고 실제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하루를 넘겨 남아있는지가 더 정확한 단서가 됩니다. 이 기준을 장중에 적용할 때는 문이 열리자마자 결론부터 내리지 마세요. 첫 30분은 높은 시초가가 만들어졌는지보다 첫 매물을 누가 받아내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눌릴 때 체결이 잦아들고 다시 오를 때 활발해진다면 새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반면 위로 갈수록 힘이 줄고 시초가마저 내준다면 초반 주문만 몰렸다가 빠지는 흐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하게 시작했더라도 곧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첫 저점이 다시 깨지지 않고 매도 강도가 줄어든다면 아래에서 받는 힘이 생기는지 조금 더 지켜보면 됩니다. 문을 여는 가격과 하루를 끌고 가는 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전에는 선물만 강한지 현물까지 함께 받쳐주는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잠깐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지는지, 눌릴 때마다 저점이 높아지는지도 함께 보세요. 오후로 넘어가면 아침에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장중 고가가 화려하더라도 종가가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 하루짜리 반응일 수 있어요. 반대로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버틴다면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시초가 하나에 하루의 결론을 맡기지 않고 처음 30분, 오전의 변화, 마감의 힘을 나눠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를 대하는 마음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는 것도 흔들릴까봐 미리 겁먹는 것도 아닙니다. 반도체 호황과 실적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기대가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차분히 보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서둘러 쫓지 않고 하락이 나왔다고 감정적으로 던지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는 조건과 물러날 조건이 분명하면 예상 밖의 움직임도 감당할 수 있어요. 49만 원은 삼성전자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주는 숫자일 뿐 모든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내 매수가와 자금 사정에 맞는 원칙이 있어야 그 가능성도 언젠가 실제 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해도 실제 장중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면 선물과 프로그램을 계속 들여다보기 어렵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죠. 보고서 한 줄은 금방 읽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환율과 미국 반도체, 국내 수급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혼자 맞춰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내는 곳이 아닌 내 행동을 바꿔야 할 순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요. 촬영된 영상의 설명과 현재 시장 사이에 시간차가 생겼을 때 달라진 부분을 장중 흐름에 맞춰 다시 연결해드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회의나 운전 때문에 점심 전후의 변화를 놓치는 분도 핵심만 빠르게 따라올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강하게 출발했지만 조금 뒤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삼성전자 현물은 팔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수는 빨간불이라 안심하기 쉽지만 프로그램마저 매도로 바뀌면 보유 종목의 힘은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상승 중이라는 단순 알림이 아니라 선물과 현물의 방향이 엇갈렸고 추격보다 첫 지지 여부를 살필 때라는 식으로 전달합니다. 이후 현물 매도가 줄고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돌아오면 처음의 경계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전 9시 20분의 약세와 10시 30분의 회복을 서로 다른 장면으로 나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림 시각도 함께 남기기 때문에 뒤늦게 보더라도 앞뒤 변화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안내 없이 달라져야 이미 지난 설명을 붙잡고 실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거든요. 또 증권사에서 새로운 전망을 내놓았을 때도 가격 숫자만 옮겨드리지 않습니다. 메모리 판매 가격을 높여 잡았는지, HBM 공급 확대를 실적에 반영했는지, 파운드리 손실이나 주주 환원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틀어서 봅니다. 이익 추정치가 함께 올라갔다면 근거가 단단해진 것이고 실적 변화 없이 평가 배수만 높였다면 기대가 앞선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죠. 여러 보고서가 같은 날 나와도 공통으로 상향한 항목과 한 곳만 다르게 본 전제를 구분해 드립니다. 그러면 화려한 숫자보다 시장이 실제로 다시 평가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기존 전제가 약해졌다면 어떤 항목부터 조심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온 뒤 시장의 반응까지 이어서 봅니다. 좋은 평가가 실제 현물 매수로 연결되는지, 뉴스가 나온 순간에만 거래가 몰렸다가 식는지에 따라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추가 하락, 횡보, 반등으로 나눠 복잡한 수치를 몰라도 지금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찾도록 만든 표예요. 추가 하락 구간에서는 섣부른 물타기를 멈추고 비중과 현금을 살핍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바닥을 단정하지 않고 저점이 안정되는지 기다리고요. 반등 구간에서는 올라왔다는 사실보다 매수세가 지켜주는지를 봅니다. 각 칸에는 해야 할 행동뿐 아니라 당분간 피해야 할 행동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아침에 반등처럼 보였어도 오후에 다시 밀리면 단계가 바뀔 수 있고
약하게 출발했어도 매도가 멈추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의 색깔에 생각을 고정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주요 구간 이탈이라는 표현도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이 열린 뒤 여러 차례 매수세가 들어와 지켜낸 자리 또는 반등 과정에서 반드시 버텨야 할 가격대를 뜻합니다. 잠깐 아래로 흔들렸다가 바로 회복하는 것과 체결이 커지면서 그 아래에 오래 머무는 건 의미가 달라요. 후자의 장면에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치면 기다림보다 위험 관리가 앞서야 합니다. 반대로 이탈 직후 매도세가 잦아들고 빠르게 되돌아온다면 성급하게 전부 던질 필요는 없죠. 알림에는 주요 구간 이탈이라는 문구와 함께 매도가 아직 커지는지, 되사는 힘이 붙었는지, 당장 멈출 행동은 무엇인지 짧게 덧붙입니다. 같은 가격을 다시 회복했을 때는 경계가 풀렸는지 여부도 따로 알려드립니다. 숫자만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다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센터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의 이동 경로도 함께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로 힘이 이어지는지, HBM 장비와 테스트 및 패키징 같은 후공정으로 매기가 퍼지는지, 기판과 소재까지 순서대로 살아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된다면 AI 투자 전체로 관심이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두 대형주는 약한데 소형 장비주 몇 종목만 급등한다면 업황 재평가보다 짧은 순환매일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 강도와 움직인 순서를 함께 놓고 보면 단순 테마와 넓은 확산을 구분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래서 종목 이름부터 좁게 만드는 대신 어느 영역에 새 돈이 들어왔고 그 힘이 다음 구간까지 이어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묶어드립니다. 다만 알림이 매수와 매도를 대신 결정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변화가 나와도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 선택은 달라야 하니까요. 오전까지 잘 버티던 자리가 오후에 깨지고 프로그램까지 매도로 돌아섰다면 처음 예상 유지가 아니라 3단계 대응표에서 한 단계 보수적으로 전환이라고 안내합니다. 이후 매도 강도가 줄고 이탈한 가격을 되찾으면 대응도 다시 조정하고요. 수익이 충분한 분은 일부를 지킬 준비를 하고 현금 대기자는 서둘러 들어가지 않으며 신용 비중이 높은 분은 추가 손실을 차단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알림마다 어느 유형이 특히 주의할 장면인지도 짧게 구분해 놓습니다.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곳이 아니라 변화를 내 상황에 맞춰 해석하도록 돕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런 기준을 다음 주 장중에도 함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3단계 대응표와 주요 구간 자료, 이용 방법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어느 장면에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웠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이후 안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신청했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장이 열리기 전에 내 위치와 지켜야 할 자리를 미리 적어두는 데까지 이어가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주요 구간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료를 처음부터 전부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3단계 표에서 현재 위치를 찾고 내 매수가 주변의 주요 구간 하나만 표시해두세요. 잠중 안내가 오면 아침에 정해둔 위치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가령 횡보 구간에서 기다리던 분은 반등 소식이 왔다고 곧바로 전액을 넣는 게 아니라 회복한 가격대를 다시 지키는지 본 뒤 자금을 나눌 수 있어요. 장이 끝난 뒤 실제 행동과 표의 원칙이 달랐던 지점에 표시해두면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줄이기 좋습니다. 복잡한 지표를 많이 아는 것보다 필요한 순서를 놓치지 않는 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자금의 변화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공간의 역할은 높은 전망을 무조건 믿게 만드는 것도 작은 흔들림마다 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업황에 큰 그림이 살아있어도 단기 수급이 약하면 서두르지 않게 하고 시장이 불안해도 매도가 멈추고 힘이 돌아오면 공포에 끌려가지 않게 돕는 겁니다. 장을 놓친 분은 그날 어떤 신호에서 단계가 바뀌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다시 볼 수 있고요.
마감주에는 들어온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요 구간을 지켰는지, 주변 반도체로 매기가 번졌는지를 묶어 다음 대응에 반영합니다. 다음 날에는 전날 결론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새로 달라진 조건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이 있어야 한 번의 급등이나 급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처음 세운 원칙을 현실에 맞게 고쳐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일지 예상과 달리 쉬어갈지는 누구도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된 사람은 어느 쪽이 나와도 할 일이 분명합니다. 좋은 흐름에서는 서둘러 끝내지 않되 번 돈을 지킬 준비를 하고, 약한 흐름에서는 막연한 공포보다 매도 압력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높은 전망은 희망으로 남겨두고 행동은 현재 시장에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한 번 틀렸다고 모든 기회를 잃는 건 아닙니다. 다만 틀린 생각을 고집하며 비중을 키우면 다시 선택할 여유가 사라질 수 있죠. 다음 주에는 가격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어떤 장면에서 기다리고 어디에서 멈출지를 먼저 정해둘 쳤으면 합니다. 그 원칙이 결국 좋은 회사를 좋은 투자로 바꿔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